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경제의 주요 경제 이슈들을 총망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주식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라이칭터 대만 총통의 취임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데이터 디커플링 현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주식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는 7,000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H지수의 7,000포인트 회복은 작년 4월 이후 13개월 만의 일입니다. 올 들어 홍콩 H지수는 20% 넘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전망이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경기 부진과 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로 올해 들어서도 홍콩 증시의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선 중국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증시 폭락에도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증시 부연착을 잇따라내면서 증시 안정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치에 비해서 홍콩 증시가 지나치게 디스카운트 됐다는 시각도 홍콩 증시 반등을 이끈 요인으로 보입니다. 2015년 유동성 버블 이후 만성적인 저평가에 머물렀던 홍콩 증시는 올해 주가 반등으로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홍콩 증시가 신경제 위주로 재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거 평균 레벨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이슈가 여전하고 펀드멘탈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홍콩 증시 반등은 향후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입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나 공급 과잉에 따른 기업 구조 조정 등 구조적 이슈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무한정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경기 부양 수단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증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히든스타의 등장과 대규모 IPO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홍콩 증시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상승세를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중국 본토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 홍콩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이 여기까지 나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대만의 라이칭터 신임 총통 취임 소식입니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터 신임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의 현상 유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라이 총통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취임사에서 무려 31번이나 언급한 점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준비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는 대만은 반도체 선진 제조 기술을 장악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주의에 안정적으로 서서 지정학적 변화가 가져온 비즈니스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만이 국제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의 존재는 대만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의 취임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라이 총통 취임식 직전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보잉의 방산 우주 보안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앞으로 보잉의 방산 우주 보안 부분의 고위 경영진은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과 신규 투자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이 대만 독립과 관련해
과거 강성 발언을 이어왔던 라이 총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안 관계는 당분간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해 중국이 당면한 안팎의 이슈와 과제가 많아서 당장 양안 관계에 화력을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 통일이 중국 공산당의 100년 목표이기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안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차이잉원 전 총통보다 라이 칭터 현 총통을 더 싫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단기간 내 중국은 라이 총통의 힘을 빼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 및 무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냈습니다. 양안 관계의 악화는 미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이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부령을 통해서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연방의원 마이크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면서 이날부터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방식은 중국 내 동산 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동결, 중국 내 조직 개인과의 거래 협력 금지, 비자 발급, 입국 불허 등입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 매각을 규정한 법안 처리를 이끌었습니다. 한때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분리되는 탈동조와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경제의 연결성이 워낙 크다 보니 미국이 껄끄러운 첨단 산업 등 핵심 분야의 공급망은 중국과 분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디리스킹이라는 용어가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진 분야가 있는데 바로 데이터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돈으로 환산되지도 않고 GDP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 자산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 데이터를 확보한 나라와 기업이 신경제의 주도권을 지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AI 산업도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과 국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는 국가의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은 데이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국제통상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자국 데이터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적국에 노출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끼리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가 일어나는 데이터 디커플링 현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디디 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 철회 사건과 틱톡 금지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사태도 이 같은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양상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차량 호출 회사인 디디 추싱은 중국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중국 정부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결국 디디 추싱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 1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내고 뉴욕 증시 상장 폐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중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유지한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디지추싱이 보유한 방대한 지도 데이터, 이동 데이터 등이 미국 정부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은 하웨이에 대한 제재로 데이터 보안 이슈를 처음 제기한 후 중국 주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중 간의 데이터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 추진은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이 틱톡을 통해서 공유되고 틱톡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도 못마땅했을 겁니다.
중국이 이미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난 갤러거 전 위원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도 데이터 디커플링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디커플링은 데이터가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된 AI 경쟁 시대에 미중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디커플링의 속도가 결국 지금의 세계를 두 쪽으로 쪼개는 이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고 틱톡 금지법은 그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관점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